어떻게 해결하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 며칠 동안 매출이 빵원이었어요. 만약에 이런 단계까지 오지 않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가장 중심 본질은 그거예요.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한 번은 보셨을 겁니다. 연매출 200억의 해외 구매 대행, 그리고 이제 병행 수익 전문가시죠? 투트랙님 모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어요. 투트랙님 채널에 제가 몇 번 초청해 주셔서 저희 채널에 이제 모신 건 처음인데 너무 나가고 싶었어요. 빈약한 채널에 이게 또 소문에 의하자면 네. 또 찐들만 또 초대해 주신다는 그런 또 소문이 있어서 또 그렇던가요? 네, 한 번쯤은 꼭 나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앞에 인사 한 말 드렸는데 정말 빈말이 아니라 해외 구매 대행을 한다면 이분을 모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분인데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인터뷰 특성상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필명 투트랙이라고 활동하고 있는 이규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효백 대표님의 채널에 나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지금 온라인 비즈니스 하고 있고, 그리고 B2C로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공급하는 것도 하고 있지만 B2B로도 저희 사업자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인가 11년도인가 잘 어렴풋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화석이시네요? 아니에요. 사업은 사실 조금 더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한 거는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었고 돌아보니까 거의 한 16년 차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세본 적은 없었었는데 지금 처음에 시작했을 때 내가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워낙 이렇게 대단하신 분 옆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오늘은 또 제가 주인공이니까 오늘 좀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많이 이야기하고 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알아서 다 해주셨네. 자기소개와 현재 하고 있는 일까지 이렇게 아니요, 끊어서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사업을 총 16년 하셨다 그랬는데 2008년부터 사업은 시작하셨고 2010년부터라는 것은 해외 구매 대행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 해외 구매 대행이 먼저는 아니었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하면은 되게 좀 재수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처음에는요 온라인에다가 물건을 파는 게 그 당시 시선이 그랬잖아요. 가장 사업 중에 좀 마이너해 보이고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 팩트긴 합니다. 국내에서 뭔가를 팔기보다는 좀 거창한 슬로건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시작한 거는 사실 수출이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페이팔을 연동을 해서 이베이에다가 물건을 업로드해서 판매하던 것부터가 저의 처음 온라인이었거든요. 이베이에다가 정말 되도 않는 진짜 상품을 올려갖고 뭔지 압니다. 물건을 판매하는데 호주에서도 팔아봤고요. 이탈리아에다도 한번 팔아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 게 좀 명분을 좀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구매 대행부터였던 거죠. 어떤 위축된 면도 있으셨을 거고 그때는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뭔가 사업하면 번듯하게 이제 처음부터 직원이 있어야 되고 뭔가 간판이 있고 매장이나 샵이 있어야 되고 이런 인식이 팽배했던 2000년대 후반 그때부터 시작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비전을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돈이 되는구나. 돈 냄새를 소위 돈 냄새를 맡으신 거죠. 그렇게 해서 딱 들어가신 거네요. 네, 맞아요. 저는 그냥 제가 하는 일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그냥 저는 늘 그냥 출근해서 일하고 돈 벌고 집 회사 이렇게만 하다가 그냥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일들이 저한테 일어날 거를 상상도 못했죠. 지금은 또 그때 그렇게 열심히 또 살아왔던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늘 하던 일인데 늘 해결하려고 했던 일들이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둘이 있을 때처럼 해줘요. 둘이 있을 때처럼 어깨 뽕 좀 해줘.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또 되더라고요. 또 실제로 너무 겸손하세요. 너무 겸손하셔서 재미가 없어요. 이게 뭔가 사람이 어깨 뽕도 들어가고 저도 제가 그 이베이 말씀하실 때 이거 개념을 파악하는 게 이베이에 처음 물건 올린 게 2004년도인가 2005년도거든요. 식품이었는데 그때 다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물론 그때는 온라인의 생태가 안 갖춰진 상태라서 법 허가라는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식품을 판매하기도 했었고 그렇지만 그때 했던 사람들 다 나가 떨어졌는데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버텼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이렇게 에너지를 뿜뿜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겸손하셔가지고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살아있다 보면은 네. 계속 하다 보면은 계속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기회가 저한테는 이제 처음에 해외 구매 대행이었고, 뭐 미국에서 폴로를 사거나 타미를 사거나 뭐 그러던 시절이었거든요. 아기들 옷들. 네. 지금은 애기 옷들이 안 되잖아요.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진짜 재미 좋았죠. 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법도 개정이 돼서 그걸 못 팔게 됐을 때, 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직구라는 키워드가 없었던 시절이었고, 네.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면은 블랙 먼데이 그거 주식 뭐 그거 얘기하는 건가 할 때 그런 시절이었었어요. 사람들이 그 이후에 이제 해외에서 사는 게 더 싸다 라는 인식, 그리고 더 다양하다라는 인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 직구를 했고, 또 직구를 하다 보니까 구매 대행도 자연스럽게 커지게 됐고, 이제 시장이 커지니까 나도 한번 사업을 해볼까 하면서 막 몰려드는 시절이었어요. 제가 한 2, 3년 했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장이 커지니까 넥스트 어떻게 하지? 넥스트. 네, 왜냐면 분명히 시장이 커지면 하이는 한정적인데, 물론 더 커질 수도 있겠지만은 한정적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해서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십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뭐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일본을 시작하게 되고 유럽을 시작하게 되고 뭐 이후에는 뭐 중국도 하게 되고, 하나의 방법을 가지고 여러 나라에 적용을 해봤더니 또 통하니까 또 그게 또 커지게 되고, 그게 또 경험이 쌓여서 지금 뭐 하고 있는 뭐 배대지라든가 이런 비즈니스도 할 수 있었던 게 순리대로 오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성에 배대지까지 설립을 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사업에서 보면 이걸 이제 수직 계열화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이제 좀 편하게 표현하면 수직적 확장, 그리고 하던 거를 옆으로 펼치는 게 이제 수평적 확장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지금 다 구현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근데 이게요,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막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꿈꾸고 시작한 거는 솔직한 말로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와서 사람들이 투트랙은 수직적, 수평적으로 다 하고 있어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단순하게 뭐 우리가 수학을 배우더라도 더하기 빼기를 하지만, 나중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걸 배울 걸 모르고 더하기 빼기부터 시작하잖아요. 하지만 하다 보면서 좀 더 고차원적인 걸로, 더 돈이 되는 걸로, 더 효율적인 걸로 가다 보면서 옆으로도 확장하게 되고 위로도 확장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정답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인터뷰에서 제가 되게 뽑아서 전달드리고 싶은 게, 잊지 못하는 게 당연할 수 있어요. 왜냐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간접 경험한 걸 지금 풀어주신 거라서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인 게, 언젠간 비전을 보기 전에는 될지 안 될지 모르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온라인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게 비전이 있다라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거든.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 맞장 많죠? 네. 맞아요. 오늘 왜 이렇게 긴장하셨어요?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지?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지? 미리 그림을 그리고 가야 되는 건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분명히 큰 회사를 만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이런 회사를 만들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14F 유튜브 보면은 수많은 대기업들에 대한 히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우연찮게 한 개를 보게 됐는데,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라는 게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항상 열심히 했고, 기회가 올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도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물론 시대라는 좋은 운도 있었죠. 그렇게 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릴 수도 없는 그림을 크게 그리지 말고, 일단 내가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기회가 왔을 때 절대로 머뭇거리지 말자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들 저한테 물어봐요. 투트랙 다음 목표는 뭐예요? 다음 투트랙은 최종 목표가 뭐예요? 이러면은 할 말이 없어요. 나 잘 모르겠는데요. 물론 제가 드리는 말이 초보분들한테는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재수없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새로운 기회를 나는 너무 잘났어 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러지 말고, 뭐 나보다 늦게 시작해도 배울 게 있으면은 한번 뭐 하는지 들여놔도 보고,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그래야지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요, 되게 좋은 방법인 게 뭐냐면요, 우리는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오래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꾸 위를 바라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막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나보다 더 최신 방법을 더 알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의 로직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 지금 상품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아까 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고자세가 아닌 적이 왜 없겠어요. 그죠? 뽕 맞아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아, 왜 없겠어요. 그렇죠. 왜 안 없겠어요. 생기면 이상한 거죠. 대표님도 있으셨잖아요. 저 심해. 나 이만큼 성장했어. 너희들이 버는 것보다 내가 한 달이면 너희들 월급을 충분히 벌어.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돼요. 그러다가 다 부질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런 걸 들으려고 안 하고 상인 노출 물론 상인 노출이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상인 노출이란 어떤 지엽적인 그런 부분들보다 지금 이러한 본질과 어떤 기둥과 같은 얘기들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게 제 경험상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 결에 맞는 말씀을 해주셔서 맞아요. 와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사업을 하면서 나이 많이 드셨어요? 아, 나이 뭐 물론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하고는 비슷한 연배긴 한데 우리 다 또래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또 사업을 하면서 또 인생을 또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돈을 벌어서 어차피 죽을 때 갖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재미가 있어서 돈을 버는 거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맥락인 것 같은데 저는 요즘에는 솔직히 좀 더 재미를 많이 추구하거든요. 오래 버틸려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처음부터 사업의 본질에 접근을 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을 굉장히 난감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열심히 질문해서 계속 엑기스를 뽑아서 드릴게요. 해외 구매 대행이 가장 전문가이신데 네. 그 해외 구매 대행의 본질에 대해서 앞서는 사업에 대한 본질에 우리가 접근을 했다면 이제 해외 구매 대행으로 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진짜 실행적인 요소에 있어서의 본질이 뭘지 해외 구매 대행에서 진짜 중요한 게 이거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해외 구매 대행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지 않나요? 왜냐면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사실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노동 집약적으로 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올챙이적 기억을 못 한다고 한 달에 1,000만 원만 냈으면 좋겠는데 이러다가 매출이 올라가면서 계속 점점 좀 힘들어지는 게 사실 그렇죠. 해외 구매 대행이거든요. 네. 해외 구매 대행은 맞아요. 진짜 매출이 많아질수록 생산성이 계속 떨어지는 비즈니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해외 구매 대행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을 하자면 해외 구매 대행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해외 구매 대행은요 굉장히 트렌디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가장 와닿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는 최신 상품을 좀 많이 올리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플랫폼의 정책에 정말로 예민하게 반응하셨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플랫폼의 정책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뭐냐면 불과 한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토어에서 아이디 하나당, 그러니까 사업자당 올릴 수 있는 상품의 개수의 제한이 거의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때는 대량이 엄청나게 활개를 쳤어요. 전 1,000만 개까지 올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한 아이디로, 사업자 하나로. 맞아요. 네,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또 맞아요. 근데 또 최근에는 이제 아이디를 이제 그러니까 개수를 조금 제한을 하게 됐죠. 그렇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자를 여러 개를 내거나 이제 사업자를 여러 개를 낼 수 있는 이제 뭐 조건이 안 되는 분들은 한 개를 내더라도 제한된 수량 내에서 무언가를 하셨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반자동 프로그램이라든가 키워드를 조합해서라든가 뭐 최신성 상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시면서 접근을 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됐냐면 사업자를 여러 개 내는 것을 이제 롯데온에서 단속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를 여러 개 낼 경우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대비하지 않으면은 지금 하고 계신 근간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또 대비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쿠팡도 그렇고 롯데온도 그렇고 좀 어떻게 보면은 유통의 전통적인 강자, 실용적인 강자잖아요. 이 두 개 회사에서 이제는 상품 상세 페이지를 번역하지 않고 외래어가 남발할 경우에는 승인을 안 해주는 이제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러면 반자동이든 대량이든 번역하지 않고 올리던 이제 셀러분들은 분명히 거기에 대비를 하지 못하면은 또 근간이 흔들려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책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최적화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설을 한번 세워볼게요. 제가 만약에 롯데온을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의 대표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이든 일본 구매 대행이든 여러 업자가 와서 상품을 무분별하게 막 올리고 있어요. 근데 번역도 하나도 안 되어 있어.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뭐
재고 관리가 안 되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셀러에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플랫폼의 CS 업자에게도 막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업의 효율이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제 생각을 다르게 하게 되는 거죠. 구매대행 셀러가 늘어나서 이 같은 현상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우리가 정책적으로 양질의 상품만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짜자. 그러면은 이제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그런 이제 현상들 때문에 가설을 몇 개 세워갖고 실행을 해봤는데, 상품 한 개만 가지고 제가 스마트 스토어로만 해봤어요. 씨앗이었겠죠. 네. 근데 상품 한 가지만 2천만 원 정도를 냈더라고요. 예, 뭐 어쨌든 씨앗몰에서 상품 한 가지를 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고마진을 가지고 이게 하나 팔면은 한 개당 17만 원이거든요. 근데 네. 그게 저희가 원가가 5만 원이에요. 근데 플랫폼 수수료 주고 한 10만 원 정도가 남더라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제법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방식으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방식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추천을 드리고, 가장 중심 본질은 그거예요. 플랫폼의 정책 변화를 많이 읽고, 그리고 소비 패턴도 많이 좀 읽고 하면서 해외 구매 대행의 그 진짜 최신 상품과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여러분들이 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앞부분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거를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구매 대행의 어떤 본질, 그것의 어떤 실행적인 요소에 맞춰서 제가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에 바뀌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점차 미리 조금씩 준비를 해놓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 초보자분들은 제 말에 따라서 이제 정책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봤는데 안 돼 라고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 게, 저는 뭘 팔았게요? 그쵸? 궁금하시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매출이 나게끔 고마진 상품을 찾는 과정 속에서 또 넥스트를 또 준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대량 하던 시절 때는 마케팅이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냥 하나 걸려라. 네. 이런 거 없고, 반자동 수동할 때는 키워드 조합이라는 그 마케팅의 그렇죠. 기본 중에 기본을 배우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한 상품을 정말 정성을 들여서 할 경우에는 사실 마케팅적인 요소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게 돼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무시해버릴 정도로 대량으로 하거나 반자동으로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분명히 넥스트를 선택했을 때 많이 망설여질 거예요. 그러면서 못 찾고 떠나게 돼요, 이 씬을.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구매 대행으로도 녹일 수 있다면, 내가 내 상품을 수입해서 하거나 내 상품을 브랜딩을 하거나 할 때도 그때 배웠던 그대로 실행했고 부딪히고 깨달았던 것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가 맞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이 씬에서 나중에 씹어먹고 싶다, 크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마케팅적인 요소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고, 구매 대행에서는 그전에는 얻기 어려웠던 영역 중에 하나예요. 저도 뭐 수년에 걸쳐서 된 거니까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단번에 깨닫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단번에 못 깨달아도 이게 어떤 씨앗으로 전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게 발화가 되는 거죠. 마음속에 항상 그걸 네.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돈만 보고 들어오게 되면은 불나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되게 죄송스러운 표현이긴 네. 한데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질문 드릴 게 없어요. 인터뷰가 너무 편하고 좋네. 대표님하고 저하고 조금 말할 네. 때 좀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솔직히 대표님도 이룰 만큼 이루셨고, 저는 대표님보다 못 이뤘긴 했지만 욕심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는 지금도 충분히 만족해요. 그래서 걱정이 돼요. 이 시작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거 뭐 마스터 과정이든 컨설팅이든 들으러 오신 분들 많아요. 우리는 또 그런 돈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가기 때문에 등가 교환이라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쉽게 보고 떠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일말의 책임감이 솔직히 좀 많이 있어요. 저는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 게 되니까 포기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정말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난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많이 드니까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먼저 앞을 갔던 선배고, 그리고 어찌 됐건 사업 노하우를 배우려고 진심으로 다가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렇죠. 작은 돈이 아닌데. 근데 그런 걸 선택을 해줬으면 일말의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이런 얘기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뭐 강의할 기회가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늘 얘기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저한테 제일 소중한 시간이고 이거보다 우위되는 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난 여기서 내 에너지를 다 태우고 갈 거다. 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저도 제 마음이 10분 전달되길 바라면서 하다 보면은 아무리 좀 저를 곱가운 시선으로 보지 않는 분들도 마음이 돌아서기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 이렇게 깊이 있는 얘기를 할 줄 몰랐네요. 아, 저도 생각 못했어요. 나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빼먹지? 어떻게 하면 한 번 알려드리지 했는데 한 번쯤은 이런 이야기가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래서 제 채널 구독자가 안 늘어요. 사례 노출하는 거 얘기해줘야 되는데 1시간 일하고 500 벌어요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조카 그런 게 어디서 막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저는 계속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업을 하면 물론 이건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그냥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봤을 때 힘들 때가 있잖아요. 아, 그럼요.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나 혼자인 것 같고 이거를 특히 1인 사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는 외로움이고 고달픔이고 그런데 그때마다 이걸 어떻게 넘겨야 되냐 이거죠. 단순히 난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 라는 마인드적인 측면 말고 뭔가 삶 속에서 어떤 루틴이나 실천과 실행과 관련해서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넘겼는지 좀 실질적인 예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방법이 통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사업을 하다 보면서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았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2014년도 겨울이었어요. 저희가 그 자사몰을 운영할 때였는데 네. 해킹을 당해갖고 고객 정보고 뭐고 다 날라갔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클라우드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대비책이 많이 없었어요. 그렇게 날라갔는데 다행히 백업 자료가 있는데 그래도 복구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가 아니고 며칠 전 거 뭐 이러다 보니까 오래 걸렸는데 그때 멘붕이셨겠네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 며칠 동안 매출이 빵원이었어요. 그쵸. 한 2천만 원, 뭐 1,000만 원 네. 이렇게 매출 하루에 나던 몰들이. 그때 저 방 2칸짜리의 그 복도식 아파트 24평 살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복도식이다 보니까 문을 바로 열면 되게 추워요. 네. 예,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답답하고 근데 또 추워갖고 담배를 한 대 폈는데 한 대 폈는데 진짜 아직도 기억나는 게 펫소까지 차가웠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안방 밖에는 완전 진짜 지옥 같은 현실이었어요, 저한테는. 안방 밖에는. 근데 안방에는 아이하고 와이프가 새근새근 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둘의 이 안정과 평화를 지켜줘야겠구나 하면서 그래, 지금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 하면서 되게 힘을 냈던 기억이 나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를 낳아 이거예요. 사람마다 네. 지키고 싶은 행복이 하나씩은 있어요. 예, 지키고 싶은 안정은 하나씩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키고 싶은 행복과 안정. 네, 이것만큼은 무너뜨리지 말아야지라는 게 있는데 그것만큼 꼭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힘을 냈으면 좋겠고 뭐 다들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저는 이거 대표님도 공감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영화를 봅니다. 그 영화가 뭐냐면 혹시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그 피아니스트라고 있어요. 그게 알죠. 뭐냐면 그 유태인 음악가가 아무래도 이제 게토에다가 이제 집어넣어갖고 엄청난 대량 학살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2차 세계대전 배경으로 나온 건데 그 사람이 결국엔 살아남아요.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의지 하나로 와요. 그 영화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사람보다는 행복하잖아. 내가 이 사람보다는 안 힘들잖아. 어떻게든 나는 다시 하면 되는 거잖아 하면서 힘들 때마다 그걸 보면서 이해됩니다. 네, 전 그거를 6번 정도 본 것 같아요. 6번 정도, 6번 정도 힘드셨네요. 진짜 그거는 극한의 힘들 때마다 보게 되는데 극한의 힘들 때. 그거 보게 되면 그래, 삶은 아직 살만해. 뭐 이 정도 고통쯤이야 뭘.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굉장히 행복한 이 시절에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 이 나라가, 특히 이곳에서.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많이 좀 역지사지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야, 이걸 어떻게 톤 하나 안 변하고 이렇게 품위 있게 얘기할 수 있지? 네. 교수님이세요? 그게 아니라 진짜 그런 힘듦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런 힘듦에 조금 담담해진다는 느낌? 그러니까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건 적용하고 안 되는 건 그걸 기저로 남겨둬서 언젠가 적용될 수 있게끔 씨앗으로라도 받아들이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매체의 어떤 프로그램들, 내용들 이런 거를 보는 것을 권장하셨어요. 자, 그러면 1부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지금 하는 걸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떤
분명히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현금을 100억을 벌겠다라든지 나도 매출액 한 500억은 찍어보겠다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진짜 어떤 목표, 그러니까 투트랙 인생의 목표, 사업의 목표, 그게 꼭 뭐 10년, 20년 아니더라도 1년도 좋고 3년도 좋고 어떤 목표라고 하면 딱 투트랙님께서 떠오르는 그 무엇인가 있을 건데 그걸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전효백 채널에 나와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제가 평상시 드는 생각을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LG 트윈스의 박혜민이라는 선수를 아세요? 그분이 어떤 선수냐면은 FA 자격을 얻어서 LG 트윈스로 온 사람이에요. 프로야구 선수에게는 정년이 보장된 선수라고 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대충 해도 솔직히 계약한 금액대로 매년 나오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박혜민 선수는 한 경기도 빠지지 않고 정경기 출장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아플 때는 컨디션 좀 안 좋을 때는 쉬고 싶지 않나요? 라고 어떤 기자가 물어봤었어요. 네. 근데 이런 답변을 했어요. 아프면 쉴 수 있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아프더라도 필드에서 뛰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시장에서 나를 찾으니까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내가 정말 경기에 뛰고 싶은데 뛸 수 없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 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에 되게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맨날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시장에서 저를 찾아주면 그때까지는 무조건 나오겠다. 네, 시장에서 나를 더 이상 찾지 않으면 은퇴를 하겠다. 사업 활동을 하게 돼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어디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시장에서 나를 찾아줄 때까지는 무조건 활동을 하겠다라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정경기 출장이 목표예요. 네. 야, 이거 거의 뭐 잊혀지지 않을 결심 같은 내용이네요. 네. 탁월한 퍼포먼스는 솔직히 등락이 있다고 봐요. 네. 뭐 한때 200억이었고 한때 150억이었고 네. 300억이었고 이런 거는 스팟이지만 그 굉장히 정경기 출장이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유튜브도 꾸준하게 처음에 구독자분들하고 약속했던 정말 각 잡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거의 일주일에 5편 정도 올리고 있고 아, 진짜 배워야 돼. 네, 아, 그런 진짜 배워야 것들을 돼. 실천함으로써 아, 저 사람이 진짜 열심히 하라 그랬는데 말로만 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하고 있구나라는 걸 실천가야. 보여드리고 싶어요. 예. 와, 이거 제가 부끄러워서 이제 질문을 못 하겠네. 이게 아닙니다. 일부 마지막 질문이라서 다행이지. 아, 진짜 너무 부끄럽다. 예, 제가 그 전호백 대표님이 계시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없으면은 더 잘난 분이 계셔서 잘난 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컨셉을 좀 바꿨습니다. 야, 이 인터뷰 정말 여러분들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도움 되실 거라고 믿고 이제 여기서 1부를 마치도록 할 건데 아, 2부에서 더 나올 게 있을까요? 1부에서 너무 원래 영화도 1편 나오고 2편 재미없거든요. 네.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속편이 재미없는데 이게 잠깐 큰일이네. 준비 좀 많이 하셔야겠어요. 2편은. 2편이요? 2편도 뭐 좀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트랙님 모시고 이제 사업의 본질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본질에 대해서 인생 얘기까지 진행을 해봤는데요. 2편에서 또 다양한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